측에서 제작한 이제 동영상을 소개하는 순서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의 과거 이제 외교 관계, 그리고 1992년도에 있었던 27년 전이죠. 사실상 이제 혈맹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나라와의 그 불행한 외교 관계 단절, 그런 이제 과거들에 대해서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영상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참석해 주신 그 명사분들의 소감 한 말씀씩 다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성호 스님, 호국투승 성호 스님부터 먼저 소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닥을 3번 내렸는데 대만과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목닥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목닥도 중국에서 대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문화 교류로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서로 유대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오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김구 이승만 대통령이랑 세울 때 수는 아까 수는 선생이라든가 장제스 이런 분들의 엄청난 도움을 입었어요. 6.25 때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또 중국이 강대국으로 되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대만한테 느닷없이 48시간 전에 단결을 해버렸다고. 이거 내가 어젠가 봤어요. 됐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인연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했거든. 은혜를 모르면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제정치가 급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 불교는 호국 불교가 특색인데 임진왜란 때나 구한말이나 6.25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금 상황에 와 있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소련 폭격기가 저기
독도에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은 독도가 우리나라 자기 땅이라, 이제 독도는 벌써 뺏긴 겁니다. 국제재판소 가면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져요. 판결로 가면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이건 벌써 뺏겨버렸어요. 더군다나 지소미아 터졌죠? 지금 오늘 또 어제 우리 신도분이 전화가 왔어요. 시중에 아줌마들, 애 있는 아주머니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조국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어렵고 서민을 돕고 인권 변호사가 문재인인데, 진짜 이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돕거나 한 게 아니고 힘없는 나라, 대만 같은 나라도 빨리 국교를 수립해야 돼요. 이 사람들 여태까지 진보주의자라고 하면서 사람처럼 했는데 국가 취급도 않고 있어요. 이 문재인이가 이거 촛불 반역해가지고 대한민국 박근혜 또 죄 없는 우리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PC 그 조작하고 검찰하고 JTBC에서 미리 다 그 조작해가 그래가지고 반역한 것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보셨죠? 이거 다 반역자들이에요. 나중에 전부 다 총살감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총살시킬 거예요. 내가 안 하려겠는데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조국이가 지금 한간에 그래요. 우리 조국이 때문에 조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만은 한자를 사용하니까 조자가 세 가지가, 우리나라면은 조자가 다 똑같은데 대만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조국, 할아버지죠. 조국이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우리 조상이 만들어준 나라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처단해야 돼요. 광화문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그 인형 만들어가지고 그 촛불 야들이 처단하듯이 이거 능지 처참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분은 스님들 그 화두 중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감히 스님이 살생을 이렇게 하냐고. 이 가짜들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 조국이 문재인이 다 가짜입니다. 저거다 때려잡아야 돼요. 가짜가 진짜 노릇하고 있잖아. 진짜 대통령은 가둬놓고 말이야. 감금해서 교도소에다가. 똑같아. 대만하고 빨리 패야 됩니다. 그게 정의고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받아왔던 걸 되갚는 거예요. 약하다고 힘없다고 짓밟고 무시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나 지금 뭔 뜻인지도 잘 모르고 왔는데 아까 뭐 좀 보다 보니까 우리 변 대표가 이거 뭐 먼저 인사해라 가지고 지금 두서없이 했는데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최고 어느 것은 이거 잘 되라고 빌어준 거예요. 아까 뻑닥친 것은 오늘부터 잘 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이 가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람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다 승패가 끝났는데 왜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냔 말이야. 빠꾸하고 있잖아. 다 외교도 빵점, 경제도 망하고 있고 군사 외교 오죽 했으면 고등창 우리 변희재 대표 석방을 하고 미국 지성인 변호사 동아시아 권위자 그분이 한국민들 나라 지키려면 문재인이 제거해야 된다겠어. 들었어요?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대만하고 무슨 원수질 우리가 은혜만 받았어. 딱 잘라버렸어. 부모면 하듯이. 이래서는 안 돼. 사람이고 국가 간에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리가.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우리 독립군이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미군이 일본에다가 시로시마에다 원자 폭탄을 투하고 100개 안 되니까 나가사키다 또 투하해서 우리가 해방 독립이 됐고 맨 처음 8월 15일 45년 중앙청에다가 태극기 꽂은 게 아니에요. 미국 선조기가 꽂힌 거예요. 근데 미국의 속국을 안 샀고 자체적인 선거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태극기를 48년도 8월 15일 날 시켜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분가를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촛불 모을 때는 다 속았잖아. 최순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가 딸이고 무슨 막 뭐더고 막 파나왔잖아. 그거 다 가짜라는 것이 들어봤죠? 처음부터 우리 변희재 대표가 그거 만약에 안 했으면요 망했어요 벌써. 우리 변 대표한테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요. 영웅이에요. 영웅. 이 시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 시대의 영웅이 변희재입니다. 변희재 아버지 대성에서 여기 평안한 사람이요. 어머니는 대구. 그리고 미국 가투사 출신이요. 이런 애국자가 어디 가서 어젠가 무슨 뭐 동영 뭐 유튜브 보니까 변희재가 무슨 뭐 노래방 가고 뭐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만난 남자 중에 여자한테 이렇게 잘하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가끔 뭐 어디 가도 여자 손도 안 잡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만났어요. 2달 전에. 아이고 변희재 누나들이 둘이 있는데 이화여대 나오고 미국 회계사 하고 있고 하나는 막 엄청 출세하고 있다는 거요. 외아들인데 그 틈에서 여자들 틈에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는데 못된 일 적었어요. 내가 만난 남자 중에서 가장 매너가 좋아. 여자들한테 절대 그런 혹세 누르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보증해. 내가 알았어요?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조금은 어떤 때는 하기도 하는데 변희재는 거짓말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한 번을 안 했어. 이 사람은 1시간을 연설을 해도 토시 하나도 안 들어가. 술술 천재라 천재. 오늘 이 자리도 우리 변희재가 만드는 거예요. 진짜 대만하고 국교 수립은 이런 양반이 대한민국 대통령 돼야 돼. 자, 이상 끝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목탁을 해서 빨리 국교가 잘 되도록하는 목탁을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즘 이제 반일 종족주의 저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특히 강제징용 문제 신화 파헤쳐서 특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국가경영포럼에서도 10개월 전에 모셨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의연 박사님,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의연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내고 지금 책이 많이 팔려서 그 덕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아주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대단히 좋은 의미에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 사람들이 전부 문모 씨와 같지는 않구나. 한국 사람들이 전부 문모 씨와 같지는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고 할 때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저 땅 넓은 중국은 어때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일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쏙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저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반일 종족주의자들은 중국은 섬깁니다. 일본은 욕하면서, 일본은 죽일놈 나쁠놈 하면서 중국은 섬겨요. 사대주의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반일 종족주의의 다른 반대편에는 또 이런 게 있죠. 우리 민족끼리, 다시 말해서 친북이 있잖아요. 북한은 뭡니까? 그들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합니까?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북한은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오히려 북한을 졸졸 따라다녀서 종북이라는 소리나 들으면서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홀대하고 있잖아요.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따라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중국을 사대하는 거나 중화민국을 격하하고 중화민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는 거나 지금처럼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거나 하는 이런 태도는 반일 종족주의자들의 태도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오늘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 활동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출발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행사 주최자이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 말씀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오늘 행사가 4시에 됐다가 날씨가 더울 것 같아서 4시에 잡았었는데 마침 여성단체들이 4시에 미리 잡아놔서 어쩔 수 없이 2시로 옮겼는데, 날씨가 뭐 거의 초가을 날씨예요. 국교 수립하기 딱 좋은 날씨죠? 국교 정상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사실 저는 대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아니, 저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보수내에서 요즘 뭐 반중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반중국을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대만 대해서는 별로 모릅니다. 중국 공산당을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대만하고 어떤 문제 있었냐 그러면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최소 15년간 보수에서 운동을 했는데, 애국운동, 보수운동, 자유운동을 했는데, 제가 대만을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 대만 얘기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제가 뭘 하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왜 대만에 갑자기 관심 가졌냐면은, 감옥에 있을 때 요즘 대만 분들이 계셔가지고 설명드리면은,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에요. 네, 멀쩡한 진짜 대통령을 거짓과 사기로 탄핵시키고 권력을 탈취한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짜라고 그 정체성을 비판하다가 제가 문재인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게 조선일보밖에 없는데, 조선일보를 보니까 미국이랑 대만이 너무 급격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안할 정도로 미국이 대만을 어떻게 보면 무장도 시키고 힘도 밀어주고, 이게 너무 가까워지니까, 더군다나 우리 가짜 문재인이는 그쪽에 끼어들 생각도 없잖아요. 미국, 일본, 대만의 그쪽 방공 라인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우리는 미국, 일본, 대만의 반공 라인에서 벗어나면은 한 달 버틸까? 한 달? 어제 벗어났습니다. 어제 한국, 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됐다는 얘기는 대만까지 포함해서 미국, 일본, 대만의 동아시아 반공 라인에서 우리는 어제 이제 거의 쫓겨났어요. 문재인이가 직접 나갔든 쫓겨났든 그냥 밖으로 내팽겨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옥중했을 때 이런 사태가 올 것 같았단 말이죠. 이런 사태가. 그래서 대만에 관련 책들을 좀 넣어달라. 한 10몇 권 이상 대만 관련 책들을 쭉 보니까, 아까 우리 성원수님이 말씀한 대로 대만한테는 우리는 무한정 아낌없이 받았지 대만한테 준 적이 없어요. 일단 우리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 있을 때 중화민국 정부가 다 돈 다 줬습니다. 전체 돈 전체, 그리고 군사력 전체,
다 중화민국 그 정부 장개석 총통 거기가 돈 다 대준 거예요. 군사력까지. 그리고 6.25 때 6.25 때 원래 대만에서 한 4만 명 올려보내려다가 미국과 조정해서 직접적으로 안 들어왔지 대만의 각종 전문가들 자금 식량 다 들어왔습니다. 6.25 때 대만은 다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6.25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장개석 총통이 만나서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는 또 공선을 한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반공연맹, 대만, 한국, 필리핀, 태국, 홍콩까지 있는 반공연맹을 만들어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성장하고 발전을 나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제일 힘이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힘이 없을 때예요. 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거의 독립과 건국을 거의 대만의 힘으로 다 받아왔는데 이걸 요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고 국교를 단절할 때도 그 명동에 있는 당시 대만 대사관 그거 중공에 넘겨주려고 국교를 단절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년이나 6개월 전에 아 우리 도리가 없다 일단 중공이랑 손 잡아야 되겠다 미안하다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대만이 소유하고 있는 저 명동에 있는 대사관 명동값이 좀 비싸죠. 그거 대만이 갖고 가든지 대만이 팔아버릴까봐 중공에게 갖다 바치려고 딱 72시간 전에 대만에게 너희 나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 어용 언론들 지금도 우리 그 문재인 어용 언론들이 날라망치잖아요. 그때는 대만 뒤통수 친 노태우 정부 어용 언론들이 대만 깜짝 속여 007 작전 대성공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기자라는 직업은요 그래도 글을 다루는 직업에 있는 기자들이 어떻게 대만한테 그런 짓을 하냐 정부를 꾸짖어야 되는데 대만 깜짝같이 속여 대성공 이 기사를 막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30년 동안은 모른 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다고 우리는 이제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좋다 하다가 어느새 우리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질서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중국은 망해가는데 우린 쫓겨나가지고 그쪽에 지금 오늘 시점에서 그리로 갔다니까요. 지금 북계, 중공 여기로 넘어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성명서 이제 선언시 왜 우리가 대만하고 다시 국교를 잡아야 되느냐 대만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2차 문제고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단 지금 대만 바짓가랑을 붙들고 다시 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받아주겠어요. 그 연맹에 반공연맹에 지금 일본이 받아주겠습니까? 좋다고 먼저 튀어나갔는데 신났죠. 일본 오늘 일본 보니까 지금 우리 일본 언론 맨날 지금 미디어치가 보도하잖아요. 다 신났더만 일본 지금 다시 이제 한반도 다시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가려면요 우리는 대만을 붙잡고 다시 기어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정말 우리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장개석 총통 등이 도와서 만든 근대국가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대만하고 유일하게 뭐 일본은 그건 줄 했으니까 아시아에서 대만과 한국이 유일하게 산업화 민주화를 함께 이룬 국가로 같이 평가받다가 이제 한국은 그냥 거꾸로 져버렸습니다. 한국 뭐 산업하고 민주하고 다 끝났죠. 뭐 경제 파탄에 저 같은 사람이 감옥 갔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다 끝났죠. 우리 이제 다시 바닥에서 일어날 때가 온 겁니다. 바닥에서 우리가 힘들 땐 또 누구 찾아야 됩니까? 힘들 땐 친구 찾아야죠. 배신을 때렸어도 어쨌든 힘들 때는 우리 옛 친구 다시 대만을 찾아서 대만부터 다시 손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선언식인데 어제 우리 미디어치 방송 보면 알겠지만은 일본 토요일치니포의 홍영 주간이 굉장히 놀랐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일본도 해야 되는데 한국의 보수 운동가들이 먼저 대만과 국교 정상화 선언시켰다는 거하고 이제 일본도 해야 되겠다. 우리 저 문재인이 가짜 대통령이 나라 망친 거 바닥에서 우리가 일본 보수 운동가보다도 일본 쪽보다도 더 먼저 하나 움직였습니다. 첫 발을. 반공연맹에서 쫓겨난 그날에 우리는 다시 판 만들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첫 번째 걸음을 먼저
내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대만과의 국교 정상화 선언문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낭독을 하고 이 행사 내용을 대만 언론에다가 광고를 시켰습니다. 광고를 싣고 그 일본의 홍영주관과 상의해서 일본도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일본도 대만과의 국교 정상화 선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우리 반공운동가들과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대만에 가서 행사하든지 하여간 일본, 한국, 대만의 강력한 반공 우파 세력끼리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예요. 일본하고 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으로 다시 나라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의 국교 회복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만인들 가슴속에 걸어둔 국기를 꺼내 함께 내겁시다. 1992년 8월 24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대만과의 국교 단절을 자행한 날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줄곧 설사 중공과의 수교를 하더라도 대만과의 국교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해왔으나 72시간 전에 대만 대사관에 일방적으로 철수하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대만과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장개석 정부가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를 지원하면서부터 외교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에는 대만 측에서 스스로 참전하여 공산 세력과 함께 싸워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신중론으로 공식적 참전을 하지 않았지만 대만은 각 분야의 군사 및 민간 전문가를 파견 보냈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북괴와 중공 세력을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휴전 이후에는 장개석 정부와 이승만 정부가 주도하여 대만, 대한민국, 필리핀, 홍콩, 태국 등이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을 구성하여 공산 세력에 대해 함께 대항했습니다. 이를 담당했던 대한민국의 조직이 현재까지 활동하는 자유총연맹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 최소 6개월 전에 알려야 하는 외교적 신의를 버리고 72시간 전에 기습 통보를 한 이유는 단지 명동의 대만 대사관을 중국에 넘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숙이 주한 대만 대사는 한국 정부는 동양에서 가장 중시하는 조상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강탈해 중공에 주도하는데 이는 참을 수 없다 하여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숙이 대사와 대만 국민들은 오늘 우리가 대만 국기를 내리지만 이 국기는 우리 마음속에 다시 겁니다 라는 말과 함께 대만 대사관에서 철수했습니다. 2015년에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당시 16세 대만 소녀 찌위가 인터넷 방송에서 태극기와 대만 국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공에서 돈 버는데 급급한 소속사 JYP는 찌위에게 중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사과 발언을 강요 또다시 외교적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모두 대만과의 관계에서 헛발질하는 사이 대만은 꾸준한 외교적 노력으로 독립국가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4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만을 실질적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 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의 충분한 자기 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만에 비해 오히려 중공편에 서 있는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파트너십 국가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중공편에 서서 대만을 과시하던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서 왕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 자행한 외교적 무지와 결례를 최근 일본에도 그대로 반복하다가 군사적 경제적 보복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배척받으니 북한 김정은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중공과 러시아의 전투기와 군함이 수시로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해도 속수무책입니다. 겁먹은 문재인은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회의 NSC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합니다. 바로 장개석 총통과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발전시켜온 대만과의 국교를 다시 정상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홍콩에서의 자유화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바로 약 70년 전 장개석 이승만 정부가 구축한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의 가치가 다시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공과 자유의 가치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미국과의 동맹도 더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을 내쫓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고 대만은 독립국의 지위를 더 굳건히 하며 일본, 홍콩과 함께 아시아 전역의 자유질서를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대만인들은 대사관 앞에서 국기를 내리며 가슴속에 국기를 걸어두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만인들 가슴속에 걸어둔 국기를 꺼내 함께 내걸어야 합니다. 어차피 외교도 사람이 하는 것, 사람으로서의 도리부터 다해야 외교도 풀어나갈 수 있고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13일 견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국교 정상화 선언식을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네, 감사합니다.